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에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스런 관계가 있는데 썰루나 채널에서만 특별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큰 열병을 앓고 나서 독특한 체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남자의 상징이라 불리는 그것의 크기가 커진 것이죠. 아마 평균의 2배가 넘을 겁니다. 열병을 앓았을 때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보름 정도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갑자기 멀쩡히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저와 함께 목욕탕에 가자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몇 번 목욕탕에 갔는데 제가 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소극적인 성격에서 대범한 성격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었고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죠. 여자친구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너무 아프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만둘까 물어봤지만 그만두지 말라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는 저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고 데이트 말미에 제가 모텔에 가자고 말하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친구들과 유흥업소를 몇 번 가본 적도 있습니다. 백인 여자가 있는 업소도 갔었는데 저는 이 차를 가지 않으려 했지만 자연스럽게 제 물건을 눈치챈 백인 여자가 먼저 제안을 하더군요. 저와 이 차를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짜라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녀 역시 많이 아파했습니다. 백인은 사이즈가 다르지 않냐고 물었더니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만났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 데이트가 점점 재미없어져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저는 키도 평균이고 얼굴도 그리 잘생긴 편이 아니어서 여자를 쉽게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잠자리를 가진 여자들은 저에게 잘해주었죠. 사귀다 헤어진 후에도 연락은 꼭 오곤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진 관계였는데도 그 정을 잊지 못해서 다시 연락이 오는 것이 저에게는 좀 의아했습니다.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어머니가 선을 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여자인데 그녀의 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여자가 저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싶어 처음에는 좋은 말로 거절했지만 중매쟁이는 계속 만나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봤는데 서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로 발전했고 급기야 혼담이 오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양가 인사를 드리고 나서 아내는 저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함께 밤을 보낸 후에 그런 마음을 확신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죠. 아내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단호한 성격이신 장모님이 너무도 자상하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인 아내와 함께 살면 자상한 엄마 같은 장모님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도 거칠고 성격도 강한
전형적인 경상도 아줌마 스타일이십니다. 그와는 반대로 장모님은 말씀도 조곤조곤 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큰 소리로 웃어주셔서 장모님께 호감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처가와 같은 동네에 집을 마련해 살았는데 집은 장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모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던 중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미용실 아줌마와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아줌마는 제가 장모님의 사위라는 것을 모르고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저기, 저 건물 뒷집에 사는 여자 했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집이 장모님이 혼나는 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장모님이 노래방에서 남자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봤다. 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이 지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노래방 도우미들이었다고 합니다. 돈도 많은 여자가 왜 노래방 도우미를 할까? 의문을 품고 있던 중 미용실 아줌마는 장모님이 어떤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그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지만 상대 남자는 너무 어려 보였고 둘은 분명 처음 만난 사이 같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에 저는 일단 항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신혼여행 내내 부부관계에 실패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파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제 사이즈에 적응했고 저와의 밤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중 관계에 실패한 이야기를 아내는 장모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단 둘이 살면서 서로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며 의지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만삭이 되자 더 이상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출산하고 몸을 회복할 때까지 잠시 참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잘 참지 못하는 편입니다. 신혼 때 매일같이 뜨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더 참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온갖 수발을 들며 술을 따라드리고 부장님의 조사를 받아주다 보니 어느새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부장님은 저에게 함께 갈 곳이 있다며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끌고 간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이틀거리며 카운터에서 주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 후 현금을 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도우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장모님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저와 장모님은
서로를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장님은 나는 나이 어린 여자가 좋아라며 장모님을 제 옆에 앉혔습니다. 진한 화장품 냄새가 풍겨왔는데 장모님에게서 이런 냄새를 맡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장님이 노래를 부르며 브루스를 추다가 저와 장모님을 이끌어 함께 브루스를 추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장모님과 어색하게 브루스를 쳤습니다. 아마도 장모님은 제 사이즈를 눈치챘을 겁니다. 부장님은 이 차를 가겠다고 했고 부장님이 돈을 낼 테니 저와 장모님도 이 차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부장님은 다 같이 가는 거야? 부장이 쏘는데 안 될 수 있냐? 라며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말을 가로채며 부장님이 가라면 가야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로 갔습니다. 부장님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장모님에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들어가서 얘기하자라며 얼른 제 손목을 끌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너무 외로워서 외간 남자를 만나기가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를 만나면 장모님이 가진 재산을 노리는 남자밖에 없다는 생각에 점점 두려워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더라도 재산을 보고 욕심을 내는 남자들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도우미를 자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장에게 돈을 조금 받아도 좋으니 젊은 남자들을 상대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젊은 남자들 중에는 나이 많은 여자를 불러달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눈에 서글픔을 가득 담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나도 여자야. 남자가 그리운 여자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나? 장모님의 서글픈 표정을 보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께 부장님이 끌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노래방에 온 것이라고 설명하자 장모님은 남자들이 사회생활 중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한다고 하시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얘기를 대충 마무리한 후 저는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뭔가 갈망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서로의 시선을 마주한 채 한참을 보다 우리는 침대로 서서히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며 장모님도 물론 저를 많이 버거워하셨습니다. 일을 마친 후 솔직하게 장모님께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만삭이라 풀 곳이 없어 힘들었는데 장모님에게 풀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노래방에서 브루스를 출 때 자네 물건이 실하다는 건 눈치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장모님께 많이 아팠는지 물어보자 장모님은 아프면서도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아프실까봐 반 정도만 들어갔던 건 아시냐고 물었더니 장모님은 눈을 크게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랬나? 라고 답하셨습니다.
장모님은 딸이 사위를 외롭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에게 풀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본인이 호강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나 저는 모른 척하며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안 힘드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힘들어도 어쩌겠나. 자네가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나은 거야. 자네 딸과 자네를 위한 거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2번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낸 우리는 모텔에서 나와 장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후 장모님은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점심은 먹었나?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일하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후 가끔 장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했지만 장모님이 먼저 연락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문자가 자주 오는 것을 보니 장모님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가서 지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아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장모님께 민폐가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퇴근길에 아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핑계를 대며 저희 집에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반찬은 제가 집에 들렀을 때 주셔도 되는데도 말이죠.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줄 때 화장도 하고 한껏 멋을 부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계속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장모님 운전에 그날 이후로 하지 못했을 텐데 괜찮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힘들긴 했지? 만 어쩔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울 수도 없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께선 얼굴이 붉어진 채로 나한테 말하지 그랬나? 안 되겠네. 이러다 자네 바람 나겠어라며 장모님은 저의 손목을 잡아 끌어 침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장모님 안 힘드시세요? 저를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라고 묻자 장모님은 아니네. 사위가 바람나게 될 수는 없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는 장모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보양식을 해주시고 낮에는 조리원에 가서 아내와 지내다가 제가 퇴근하고 나면 보양식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내가 몸을 회복한 후에도 장모님은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요즘 희진이가 잘 받아주나 등의 질문을 하셨고 저는 일부러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은 남자는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더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저에게 외롭다며 매달렸고 저는 장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매일같이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고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댁에 들르면 10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장모님이 저에게 적응한 듯 보입니다.
장모님과 둘이 있을 때 가끔 여보라고 하며 교태를 부리기도 합니다. 단호한 모습이었던 장모님이 이렇게 아양을 떨며 교태를 부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언제든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며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비밀. 여자친구가 있으니 요샌 회사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네요. 이것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나이 50 먹고 갑자기 뭔 사업을 해보겠다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퇴직금 까먹으며 집에 들어앉아 있은 지 몇 달이고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한 언니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자기 밑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너는 성격도 좋고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스타일이라 아마 하면 잘할 것 같다고요. 그 언니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사람들 집 좀 보여주고 그냥 업무 알려주는 거 조금 하고 계약 성사건 있으면 인센티브로 좀 더 챙겨주고 그런다고요. 힘들게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야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언니의 말에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일을 배워서 언니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 놈은 뭔 놈의 사업 구상만 주구장창 하는지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게 없었어요. 맨날 사람들 만나서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다 사업을 위한 발판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늘어놓더라고요. 애들 대학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나 꾸준히 다닐 것이지. 왜 쓸데없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몇 달 배워보니 일하는 게 재미있고 능숙해지더라고요. 제가 인복이 많아서 주변에 사람도 많고 금방 친해지는 편인 성격인데 이 일을 하면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건물이며 집이며 매물 필요할 때마다 저를 찾아주고 계약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저한테 인센티브 명목으로 월급도 넉넉히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종일 힘들게 식당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받는 돈은 얼마 안 돼서 힘들었었는데 참 나도 진작에 공부 좀 하고 살 걸 후회스러웠어요.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여러 경로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가 왔는데 매물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매물 보고 연락드립니다. 혹시 아직 남아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106동 1102호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남아 있고요. 지금 집은 비어 있는 상태라 언제든 집 보시고 빠른 입주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보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3시쯤에 106동 앞에서 뵐게요. 보기로 한 매물이 비싼 아파트라 저는 신났습니다. 약속 시간이 돼서 아파트 앞으로 갔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아, 저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집을 보러 오신 분이 옆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 보러 올라가실까요? 집을 보러 온 남자가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가족분들이랑 거주하시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꾸 저를 보며 미소를 짓는 남자를 보니 어색하고 그래서 괜한 말을 걸었어요. 아니요, 그냥 저 혼자 가끔 와서 지내려고요. 사업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서요. 그러시구나. 여기가 그리고 교통편이 좋아서 다른 곳 왔다 갔다 하시면 지내시기 너무 좋아요. 저는 아파트의 교통편 장점을 계속해서 어필을 했고 집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집을 대충 둘러보더라고요. 저는 집이 마음에 안 드나 생각을 했습니다. 집은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네요. 남자의 무미건조한 반응에 공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약할게요. 바로 계약을 한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누구? 죄송해요. 저희가 어디서 봤었나요? 되게 서운하네. 나는 딱 알아보겠던데. 나야, 종훈이. 종훈? 종훈 오빠?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얼마 전에 영희 봤어. 그래서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요즘 부동산 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필요하니까 너한테 연락한 거야. 이 남자는 제가 대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친구였어요. 세월이 흘러 멋진 사업가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니,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어? 와, 오빠 너무 잘생겨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봤지? 나는 알아볼 줄 알고 말 안 했는데 끝까지 몰라서 서운하더라. 시간 괜찮으면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너무 반갑다. 근데 내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오늘 이 정도면 큰 건 한 거 아닌가?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해. 내가 계약금 미리 넣어줄게. 얘기해볼까? 잠깐만. 저는 언니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했고, 언니는 수고했다고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성공을 했길래 그러나 싶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우고 오빠 차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비싼 참치집으로 가더라고요.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다르다 싶었습니다. 제일 비싼 코스로 주문을 하는데 너무 비싸 벌벌 떨리더라고요.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빠는 결혼해서 고향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차 서울에 다시 올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결혼한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습니다. 누구는 남편 놈이 회사 때려쳐 사업한답시고 술이나 퍼먹고 다니는데 누구는 사업한다고 비싼 아파트 턱턱 사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오빠의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거 알아? 너 정식이랑 사귈 때 내가 너 많이 좋아했던 거. 진짜? 전혀 몰랐어. 그냥 데이트할 때 자꾸 끼길래 왜 저러나 생각하긴 했는데. 많이 좋아했어. 종종 너 생각나더라. 그래서 다시 서울 온 김에 한번 볼까 했지. 세월이 흘러 나를 좋아했었다는 말을 들으니 나이가 먹어도 설레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작에 알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싶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 보니 예전처럼 편해지고 좋았어요. 한참을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다 먹고 가려고 나왔는데 오빠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야 돼? 아,
몇 시간 더 있어도 되긴 하는데, 술도 많이 마셨겠다. 전에 저를 좋아했고 생각나서 보고 싶었다는 남자가 있는데, 그것도 성공해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러는데, 어느 여자가 마다하겠습니까? 남편한테 들키던 말던 일단 저지르자 싶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리를 옮겼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얼마 만에 남자랑 키스를 해보는지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뜨거워지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홍콩을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우리는 계약한 집에서 종종 만났습니다. 부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각자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으니 이혼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보고 싶을 때 보고 즐기면서 살자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서로 배우자한테 들키지 않고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고 남녀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지 싶더라고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